뉴저지 트랜짓이 오늘부터 요금을 15% 인상합니다. 뉴욕시가 1,124억 달러 규모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뉴욕시가 9월부터 일부 구간 속도를 20마일로 제한합니다. 롱아일랜드 한 아시안 네일샵에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해 4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오늘부터 열차와 버스 등의 요금을 15% 인상합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오늘부터 열차와 버스 등의 요금을 15% 인상하고 2025년 7월부터 매년 3%씩 무기한 인상하는 내용의 인상안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으로 뉴저지 내 로컬 버스는 1.6달러에서 1.8달러로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저지시티에서 맨해튼으로 가는 편도버스 요금은 3.5에서 4달러로 톰스리버에서 맨해튼으로 가는 버스 요금은 21.25달러에서 24.4달러로 인상됐습니다. 또 프린스턴에서 맨해튼으로 가는 편도 열차 요금은 16달러에서 18.4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아울러 인상안에는 편도 티켓 20장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플렉스 패스 프로그램의 폐지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인상안으로 일부 통근자들의 뉴욕시 왕복 비용은 하루 6달러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앞서 2024-2025 회계연도 1억 1,900만 달러의 예산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9년 만에 요금 인상안을 감행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큰 폭의 요금 인상과 더불어 최근 6월 한 달간 뉴저지 트랜짓 열차 등의 대규모 운행 차질 사태가 거듭 빚어지는 등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 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와 뉴욕시의회가 총 1,124억 달러 규모의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28일 레리 가담스 뉴욕시장과 에드리안 아담스 뉴욕시의장 등은 시청에서 1,124억 달러 규모의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뉴욕시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예산보다 8억 달러 늘어난 수준입니다. 예산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주택, 유아교육, 도서관, 공공안전, 의료, 교통 등입니다. 우선 많은 논란을 빚은 뉴욕시 유아교육 부분 예산 삭감을 복원 및 1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수교육 유아원 정원을 늘려 대기자 명단을 줄이는 데에 3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종일 보육 서비스 정원 확대를 위해 2,500만 달러, 연방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서류 미비 아동 지원 프로그램에 2,500만 달러, 2024-2025 유아원 및 3K 프로그램에 배정받지 못한 아동의 정원 확보에 2천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삭감이 예고됐던 도서관 및 문화기관 예산은 전액 복원됐으며 향후 10년 동안 50만 개의 신규 주택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한 저렴한 주택 지원금으로 2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반값 대중교통 서비스 대상 확대에 2,070만 달러를, 노인을 위한 음식 및 서비스 제공에 1,110만 달러 등을 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안전 강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 전역 쓰레기 수거에 2,500만 달러, 노인 아파트 보안 강화에 680만 달러, 아시안 태평양계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에 500만 달러 등을 할당했습니다. 뉴욕시 일부 도로의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빠르면 9월부터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시속 20마일로 하향 조정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2025 회계연도 예산안 관련 법안인 세미법에 뉴욕시 차량 운행 제한 속도를 시속 20마일로 하향 조정하는 규정이 포함됐으며
향후 60일간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시속 20마일이 적용되는 도로는 오픈 스트릿과 자동차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쉐어드 스트릿, 학교 주변 등이며 특히 일부 구간은 시속 10마일로 제한되는 리저널 슬로우 존으로 지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퀸즈에서는 112 스트릿, 47에비뉴, 155 스트릿, 167 스트릿, 유니온 홀 스트릿, 144 스트릿 등이 해당됩니다. 또 퀸즈에서 시속 10마일로 제한되는 리저널 슬로우 존은 34에비뉴 일대로 34에비뉴의 69에서 77 스트릿, 78 스트릿에서 93 스트릿, 94 스트릿에서 정션 블루버드까지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퀸즈 리저널 슬로우 존을 3개 지역으로 나눴지만 사실상 34에비뉴의 69 스트릿에서 정션 블루버드까지이며 다만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레빈 맨해튼 보로장은 세미법은 뉴욕시 도로를 안전한 거리로 바꾸려는 첫 번째 시도이며 차량 속도의 실질적 감소가 도로 폭력을 줄이고 도로 이용자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롱아일랜드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네일샵으로 돌진해 4명이 숨지고 최소 9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경찰은 지난달 28일 금요일 오후 4시 반쯤 롱아일랜드 디어파크 그랜드 블루버드 선상 중국계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하와이 네일 앤 스파에 SUV 차량이 돌진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은 딕스 일거주 64세 남성 스티븐 유왈리가 만취한 채 대형 SUV인 2020년 쉐보로 트래버스를 몰고 갑자기 네일샵으로 돌진해 유리창을 깨고 가게 내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들을 들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퀸즈 베이사이드 거주 37세, 플러싱 거주 41세와 50세 중국계 3명이 숨졌으며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던 30세 남성 사망자는 뉴욕시경 소속 경찰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또 이외에 12살 소녀와 여성 7명, 남성 1명 등 9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만취한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일부 주민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바로 저 네일샵에서 하루 전에 서비스를 받았다며 믿을 수가 없다며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탈북민 영화 도토리 제작진들이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를 거론하며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28일 마영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허영철 감독, 배우 이자은, 김희연 세계탈북 여성지원연합 대표는 본사를 방문해 중국의 탈북민 송환 과정의 인권 유린 처사를 방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2일 뉴욕 UN 대표부 앞에서 탈북민 강제 송환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내년 제작에 돌입할 영화 원비어와 관련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마영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은 오는 8월 네덜란드 국제형사재판부에서 김정은 정권과 강제 북송을 하는 중국 시진핑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을 하는 중국 시진핑 정부를 강력하게 우리가 압박할 것이고 또 북송된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된 그 탈북민들을 사정없이 악랄하게 죽이는 김정은 그 정권과 김정인 개인을 국제사회에 우리가 고발하겠습니다. 영화 도토리를 제작한 허영철 감독은 이번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탈북민의 실상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더 잘 알게 됐다고 이야기했다며 다음 영화로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탈북민 나온 지 20년 되도록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과연 탈북민들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지불하고 온다는 걸 지금까지 몰랐대요. 그냥 쉽게 남한에 오고 보면
미국에 그저 망명 가듯이 비행기 타고 오는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영화 도토리에서 탈북민 역할을 맡은 이자은 배우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참혹한 실상을 보니 정말 마음이 힘들고 이 영화를 통해 북한의 실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목소리를 내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화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로 인해서 계속 저처럼 몰랐던 남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 그리고 또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영화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만행을 좀 알았으면 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희연 세계탈북 여성지원연합 대표는 7월 14일이 한국에서 탈북민의 날로 공식 지정된 것을 비롯해 북한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무엇보다도 자신들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제적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지금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다 굶어 죽고 또 엄동설안에 또 생계를 유지하며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다 얼어 죽고 또 억울하게 죄 아닌 죄로 구속이 돼서 맞아준 이런 인간 정말 만행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땅입니다. 그래서 전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말 피가 뛰는 정말 사람이라면 북한 인권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북한 인권을 모른다면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또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정말 북한 해방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투쟁해야 된다고 저는 정말 절실하게 호소하면서 영화 도토리의 제작진들은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를 거론하며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BS 방송과 유고부가 TV 토론 이후인 28일과 29일 1,13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면은 안 된다는 답변이 72%에 달한 반면 출마해야 한다는 견해는 28%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2월 같은 조사 때 출마 반대 63%, 찬성 37%보다 반대 의견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72%가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정신건강과 인지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당원 중 54%는 출마에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55%는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돼야 한다고 답해 민주당은 아직 출마 의견이 높았습니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바이든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바이든 일가는 지난 주말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모여 대선 완주 결의를 다졌으며 이는 그동안 바이든 일가가 불법 무기 소지, 뇌물수수, 탈세 등을 저지른 헌터를 무조건적으로 비호하는 등 도덕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왔음을 감안하면 놀랄 만한 일도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 가족이 어제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퇴 반대를 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불법 무기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이 가장 강력하게 사퇴 거부를 외쳤으며 질 바이든 여사 역시 남편의 완주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 각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바이든이 후보를 사퇴하든 사퇴하지 않든 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경제 분야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오로지 미국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트럼프의 공약에 따라 미국의 지원이 없는 시대에 대한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크게 줄일 것에 대비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조율하는 국제기구 신설을 추진합니다. 또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미국에 대한 군사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트럼프의 방위비 추가 부담 압력에 직면할 것이 확실시돼
서로 긴밀한 협력을 취하면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눈도장을 찍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데이빗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까지 내려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였으며 인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또 독일은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 주지사들과 접촉하며 유럽연합 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 분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각별한 관계를 맺어온 사우디아라비아는 트럼프의 복귀를 반기고 있으며 사우디 왕세자는 트럼프와 전화를 하며 우애를 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진으로 트럼프 대세론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대선 TV 토론에서 거짓말로 일관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진보 언론은 고령 리스크가 입증된 바이든 대통령에게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거짓말을 일삼고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TV 토론을 주관한 CNN의 팩트체크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 유럽연합은 미국 자동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 재임 시기에 이란은 하마스나 테러를 위한 돈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고 주장하자 뉴욕타임즈는 공화당이 토론에 대해 더 깊은 자기 반성에 임하지 않은 것은 비극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를 지적하고 사퇴를 촉구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은 그 자체가 대통령 자격 부적격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신과 상대방이 한 행동과 기록들에 대해 뻔뻔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미국 경제와 시민 자유를 해치고 미국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흔들 것임을 시사했다며 트럼프 또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부통령 후보를 노리는 정치인들이 서로 거액 돈줄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며 트럼프의 눈에 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TV 토론 전까지는 부통령 후보의 가장 큰 조건이 얼마나 전투력이 있고 득표력이 있느냐였지만 토론에서 트럼프가 승기를 잡으면서 이제는 얼마나 정치 자금을 기여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부통령 후보 물망에 오른 톰 코튼 아칸소주 상원의원은 카지노 거부 스티브 윈의 천거에 힘입어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티브 윈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은 물론 일론 머스크 등 억만장자들에게 트럼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재계와 트럼프 간의 돈줄 역할을 함으로써 만만찮은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더그버검 노스다코다주 주지사도 억만장자 톰 시벨과 버기킹 회장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들 후원자들은 버검이 부통령 후보가 되면 더 많은 자금을 기부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버검의 지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 투자자로 잘 알려진 제이디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은 자신의 인맥을 대거 동원해 정치자금 모금에 나서는 것은 물론 자신의 사지를 투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도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도 지난주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슨과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 폴싱어의 지원을 과시하며 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면 대대적 실탄 지원을 시사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미주 아시아나 기업우대 프로그램 회원들을 위한 경품 추천 및 기내 면세품 특별할인 쿠폰 증정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는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기업 우대 회원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우대 프로그램에 가입된 회원들은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삼손라이트 가방, 정관장 에브리타임 등 푸짐한 선물을 받게 되며 기내에서 면세품 구입 시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됩니다.
아시아나 기업 우대 프로그램은 중소, 중견기업 출장자에게 항공권 할인과 인천국제공항 전용 수속 카운터, 수화물 우선 수취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업 우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미국 노동시장이 하반기에 냉각된다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CBS 마켓워치는 미국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빨리 식을 가능성이 있다며 구직이 어려워지면 상반기 고공행진을 펼쳤던 증시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 3.4%로 내려갔던 미국 실업률은 지난 5월 4%를 기록했으며 이는 4월은 물론 전문가 예상치보다 높고 4%까지 치솟은 것은 2022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주 신규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되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상반기에 월 평균 2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지만 6월에는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 고용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노동시장이 천천히 식었을 때도 침체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연준은 이번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이 고통 없이 재균형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노동시장이 실업률 4% 수준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 상태를 유지할지 아니면 기존보다 실업률이 대폭 오른 뒤 침체로 이어졌던 과거 역사적 전례를 따를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은 장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조기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결과는 국립암연구소가 20년 이상 추적 관찰된 성인 39만 1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나온 결과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립암연구소 연구진은 주요 장기질환이 없는 성인의 건강 기록을 분석해 종합 비타민이 20년간 사망 위험을 감소시켰는지를 확인시켰습니다. 그 결과 매일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비복용자보다 사망할 확률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겸임교수인 버나드 박사는 종합 비타민은 과하게 약속하고 과소하게 전달한다면서 요점은 종합 비타민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합 비타민 대신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제한하면서 다양한 영양소와 섬유질을 제공하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성인의 3분의 1이 종합 비타민제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연구 결과로 비타민 관련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프로모 플러스 CD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뉴욕주 업스테이트 유티카에서 모형 권총을 들고 있던 13세 난민 소년이 경찰총에 사망해 경찰의 과잉 대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맨해튼과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에서 성소수자 퍼레이드가 펼쳐졌으며 반이스라엘 시위대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전쟁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강경보수파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고문이 의회 모욕죄로 수감되기 직전 트럼프에게 등을 돌린 공직자들은 모두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15일 캘리포니아주의 한 교도소에서 도주한 42세 남성이 13년 만에 지난달 뉴욕시에서 체포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유럽 내 일부 미군 기지에 대한 테러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이들 기지의 경계 태세가 최근 10년 내 최대 수준으로 강화됐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연방검찰이 2018년에서 2019년까지 발생한 보잉 738 맥스 여객기 추락사고 조사와 관련
보잉의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약 5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의 고량주인 마오타이가 술 포장지에 중국군 특별 공급, 독점 공급 등의 문구가 인쇄돼 있지만 중국 공안부 단속 결과 모두 가짜로 판명됐습니다. 1990년대 단 열흘간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다 퇴직한 모 인사의 아들인 중견기업 회장이 자신의 아내를 와인병으로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최저 기온은 6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9분, 해지는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